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에이다, 스팀, 스텔라루멘, 이오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오늘 이제 오전에 $10,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이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 준 이후에 제가 이제 이때처럼 한번 이제 15이평선을 채널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넘어가 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때는 눌러주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돌파가 된 다음에 잠깐 이제 쉬는 것처럼, 몇 시간 정도 쉬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고, 여기서 이제 $10,000가 이제 돌파가 된 이상 다음 목표치는 이제 11,700에서 12,000달러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봉에서 보면요, 일단 $10,000는 워낙 이제 이 15이평선과 52평선 보시면, 이 초록색 50과 15이평선이 이렇게 에너지가 모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10,000를 목표치로 보기에는 좀 제가 짧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목표치를 11,700, 12,000달러, 지금 이 라인 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뭐 11,000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700달러만 더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뭐 700달러도 뭐 오늘 중에도, 이제 오늘 새벽 중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한 차례 이제 쉬어주고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쉰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보시면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이때 이렇게 한 차례 이제 올라가 주고 여기서 한 차례 조정받습니다. 어디까지 조정받냐면 이 4시간 봉에서 올라오고 있는 15이평선까지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줘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15이평선까지 한 차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재차 다시 한번 반등해서 상승해 준 다음에 11,700달러를 터치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목표치는 11,700,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1,700에서 12,000달러까지는 일단 한 차례 이렇게 쉬는 형태를 보일 수는 있어도 올라가서 이제 달성이 될 거다. 그리고 11,700달러를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쉴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가 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보고 다음으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BTC 마켓에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저점을 깨면서 이제 이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번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저점을 꾸준히 상승해 주다가 비트코인이 지금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 주면서 넘어가 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 에이다가 이렇게 지난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내려왔고요. 보시면 올해 2018년 12월 달 저점까지 현재 살짝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에이다는 2017년도 연말보다는 지금 현재 저점은 높여져 있는 상태예요. 18년도 저점과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2017년도 저점보다는 높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피크를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장 쌍봉을 찍고 빠질 때, 어떨 때는 직전 고점보다 낮은 상태에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전 고점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예전에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요,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고점이 2018년도 12월 이때 이제 고점, 그 다음에 1월 7일 이 고점 보면 1월 7일 고점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원화를 보면 아마 원화는 다를 거예요. 원화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화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때 걸 보면요, 12월 달 고점과 1월 달 이제 고점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뭐 주봉이나 이제 일봉이나 상관없긴 한데, 보시면요, 12월 7일이 오히려 이제 2,400만 원이고요. 1월 4일이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이 더 많이 끼면서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랑 다르잖아요.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1월달 고점이 낮은데 원화 차트는 이렇게 1월달 고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BTC 마켓에 있는 그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쌍봉을 찍는 건데 고점 찍어,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요. 고점 찍어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슈팅 나오는 뭐 이런 거는 원화 차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더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원화 차트가 달러 차트보다 좀 더 변동성이 컸던 것처럼 에이다가 변동성이 지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다음으로 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팀 같은 경우도 더 내려왔고요. 예, 이오스도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내려간 종목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 얘기해드리는 종목들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전 저점보다 오히려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내일 영상에서 찾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마지막 알트코인들 마지막 피크를 찍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뭐 비슷합니다. 스텔라 루멘도 비슷해요. 보시면 스텔라 루멘도 움직임은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흘러내려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직전 저점까지 이탈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2017년도 저점보다는 2018년도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저점은 2019년도 저점은 2018년도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에이다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저점을 꾸준히 높였습니다. 2017년도 저점 110사토시, 2018년도 저점은 보시면 300사토시, 그리고 2019년도 저점은 보시면요, 지금 이제 깨진 자리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1100사토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텔라 루멘 들고 계신 분들이 야, 스텔라 루멘 이거 뭐 망한 거 아니냐, 퍼즈성 기사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다른 알트코인보다 강한 겁니다. 미리 2018년도가 스텔라 루멘이 고점에서 안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흘러내린 거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이 흘러내린 것처럼 느끼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스텔라 루멘은 알트코인들 중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스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대죠. 스텔라 루멘하고 이제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2017년도 저점이 저점보다 2018년도 저점을 더 낮추고요. 그리고 2019년도 저점을 더 낮췄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일단 스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때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에이다, 스팀, 스텔라 루멘, 이오스를 안 봤죠? 이오스 볼게요. 이오스 보시면 이오스 같은 경우도 저점이 2017년도 10월달 저점이 800사토시, 2018년도 저점이 보시면요, 2018년도 저점이 지금 4600사토시, 4700으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2019년도 저점이 아직까지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2019년도 저점이 이제 6700사토시입니다. 6600. 그러면 이오스 같은 경우도 저점을 꾸준히 높인 거죠. 저점을 매년 꾸준히 높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트코인들 중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때, 만약에 이번에 알트코인들 한 차례 슈팅이 나와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해서 알트코인들 포트폴리오를 짤 때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이제 빼낼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빼낼 종목들은 빼내서 그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빼내자. 그런 종목들이 아까 이제 봤던 되도록이면 저점을 꾸준히 그러니까 매년 저점을 낮추는 종목들은 꼭 내가 난 이거 공부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시고 저점을 매년 꾸준히 높이는 종목들, 뭐 이오스라든가 아까 봤던 뭐 스텔라 루멘, 또 뭐였죠? 이오스, 스텔라 루멘,
이제 에이다는 이제 좀 약한 거죠. 에이다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저점이 동일하다라고 보면 에이다는 뭐 그 이오스라든가 스텔라 루멘보다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모습은 거의 비슷하다. 모습은 비슷한데 그 위치에 따라서 현재 위치, 그 저점들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문봉님이 고점을 제가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는 BTC 마켓 고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이제 얘기를 안 해서 어떤 정도로 고점을 보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여기서 분할로 매도해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800 사토시입니다. 800 사토시고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위치로 봤을 때 2018년도 4월달 만약에 비트코인이 고점까지 올라온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BTC 마켓에서 그 위치가 일단 4,000 사토시예요. 그래서 3,000에서 4,000 사토시가 되면 지금 4배가 넘습니다. 4배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BTC 마켓에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보시면 좀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3,000, 4,000 사토시에서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다가 그 나머지 물량 뭐 우리가 이제 수차례에 걸쳐 매도한다라고 하면 1차 매도, 2차 매도, 나머지 물량 매도는 직전 고점이었던 뭐 지금 이제 7,000 사토시까지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때 나머지 물량은 뭐 다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00 사토시입니다. 1,100 사토시인데 스텔라 루멘 2018년도 중심값이 3,500 사토시예요. 그래서 3,500 사토시에서 1차 정리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라인이 4,500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4,500 사토시에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할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보고 다음으로 스팀 같은 경우는요. 스팀 같은 경우는 고점이 좀 높습니다. 지금 워낙 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2018년도 4월만 해도 5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3,500 사토시고요. 2018년도 4월 달 고점이 49,000 사토시예요. 그래서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BTC 마켓에서 10배가 넘는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49,000 사토시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고점이 49,000 사토시라고 하더라도 좀 줄여서 보수적으로 일단 지금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뭐 이 정도 라인도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그러면 지금 이제 뭐 25,000 사토시 25,000 사토시만 해도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상승률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25,000 사토시 이 정도 라인을 일단 25,000 또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2만 사토시요. 2만 사토시부터 25,000 분할로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으로 더 슈팅 나왔을 때 그때 뭐 정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고점 라인이 이오스는 이제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종목이잖아요. 스팀하고는 다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오스는 고점을 적어도 지금 이제 2만 사토시 지금이 이제 6,500 사토시고요. 2만 사토시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었던 2만 사토시를 목표로 해서 분할로 매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알트코인들을 일정 부분은 현금화,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제가 나와서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한탕 해먹고 빠지는 세력이 있겠죠. 세금도 마찬가지고 세금 그리고 지금 이제 규제까지 내년 6월에 이제 딱 맞춰지면서 아마 그 전에 한 차례 한 사이클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시장 상승분 플러스 버블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시장 흐름을 볼 수도 있겠네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튼 좋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간중간에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겁니다. 조정이 있을 거고 이번에도 상승을 해주고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뭐 한 4분의 3 지점 근처까지 와서 뭐 매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추가적으로 내가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비트코인도 4분의 1 지점을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 전체를 봤을 때 아직까지 4분의 1 지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한번 축차트 볼까요? 잠깐. 아직 안 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받는 건 어느 정도 조정받아도 한두 달 안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써주셨는데 잠깐만 이제 읽어볼게요. 일단 그 FATF 총회에서 새로 적용되는 지침에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전통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가 AML, 그래서 누구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신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AML이라고 하고요.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이걸 이제 CFT라고 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 자금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정보들을 다른 가상자산 취급업체들과 사법부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3.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4. 특정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은 읽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규정 관련된. 그래서 일단은 이것 자체를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차후에 2020년에 6월 달에 규제가 이제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한 차례 먼저 올라가고 조정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또 다시 제도권안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제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기 전에 이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의견과 너무 이제 다른 완전 이제 극단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서는 매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당연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니까 매수를 하는 거고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요.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사람은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여기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완전히 극단적으로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가지고도 완전 반대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의견을 낸 부분을 이거를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존중하지 않고 뭐 깎아내린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이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이 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 똑같이 존중을 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글을 써야 된다. 글 속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토론도 아니죠. 누군가를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글들은 진짜 의미 없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에너지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상대방 에너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을 보는 사람들도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되도록이면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참깨님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는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저는 생산적인 어떤 토론이 될 수 있다.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읽어볼게요. 왜 자꾸 어떤 코인만 남는다든지 어떤 코인이 죽고 어떤 코인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 코인판을 알게 되고 코인마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모든 산업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암호화폐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어떤 코인은 게임, 어떤 코인은 의료, 어떤 코인은 신분, 어떤 코인은 은행, 송금, 통화 등등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나왔는데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모든 알트코인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암호화폐만 남고 블록체인 산업이 붕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거꾸로 비트코인이 죽고 알트코인만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산업만 남고 결국 암호화폐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는 싫고 블록체인 산업만 살리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한 몸이며 결국 하나가 죽으면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코인 중에 어떤 코인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즉 이더와 이오스 중에 이더가 살아남고 이오스는 죽거나 이오스가 살아남고 이더가 죽을 수 있다든지 뭐 스텔라 루민이 살고 뭐 리플이 없어진다거나 리플이 살고 뭐 스텔라 루민이 없어진다거나 똑같은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코인들 중에 한 코인만 살아남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밑에 써주셨네. 바로 리플이 죽고 스텔라가 살아남는다든지 스텔라가 죽고 리플이 살아남는다든지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는 코인을 서로 비교하셔야지 한 코인만 살아남고 다른 코인은 무조건 다 죽는다. 그리고 그 코인이 모든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건 구글이 앞으로 더 커져서 트위터, 아마존 다 죽었다고 외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해밀리 안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공부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또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건 좋다라고 봅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사토시라는 통화 단위가 생겼고 우리는 리플을 읽을 때 500원으로 읽지만 4,000 사토시라고도 읽습니다. 즉 이미 비트코인은 기축 통화로서 모든 코인들에게 가격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 리플 가지고 계신 분도 자꾸 비트코인 대체 또는 능가한다는 생각은 그만하셨으면 해요. 이제 물론 리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야 비트코인은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뭐 논리적으로 아니면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리플은 해외 송금과 브릿지 역할을 위해서 탄생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즉 모든 사물의 가격을 부여하는 코인인 거죠. 그리고 거꾸로 비트코인이 남고 리플이 사라지면 비트코인이 해외 송금과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리플과 같은 기능을 하려고 탄생한 코인이 아니니 제발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논쟁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 논쟁은 생산적인 어떤 논쟁은 좋습니다. 서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논쟁은 좋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비판하는 그런 글들은 전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잘 읽어봤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리플 BTC 240분봉 강력 매수 시 시그널 발생 오늘 한방 줄 때 한방 줬어요 지금. 이걸 이제 송기봉님이 차트 굉장히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12시간 전에 써주신 겁니다. 12시간 전에 비트코인이 한방 줄 듯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12시간 전에 지금부터 지금 이제 9시니까 오전 9시네요. 오전 9시 오전 6월 22일 오전 9시 예, 이때 써주셨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이때 이제 $10,000 돌파될 때 이렇게 해서 거의 $1,000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송기봉님이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는 어제 출발했고 리플은 오늘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더 이상 빠질 공간이 없으니 오르는 수밖에 없다. 저는 최저가 아니면 여기 안 올립니다. 뭐 이렇게 물건 판매할 때 최저가 아니면 뭐 최저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하면 멍하는 걸 무수히 봐서 망하는 걸 오히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위험한 거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송기봉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역배열돼서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그래 눌러서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어 보이는 이런 종목들 또 이렇게 매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김치님이 써주신 근데 아마 이제 지금 호주에 계신 분이고 예, 호주에 계신 이제 유학생이신 것 같아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세계사에 관심이 많았고 늘 시간 있을 때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책을 읽던 중에 화폐 시스템이 거의 40년 주기로 실패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또 다른 공통점은 항상 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금으로 돌아가려나 금을 매수해야 하나 이렇게 늘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절친과 통화를 하던 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고 투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었고 대신 큰 그림을 보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멀리 보시고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장님 말씀처럼 지금 많이 올랐더라도 아직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4분의 1, 비트코인도 이제 4분의 1 통과를 한 거고요. 알트코인은 지금 4분의 1이 아니라 이제 그 시총 차트도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땡겨진 거죠. 비트코인 뺀다라고 하고 알트코인만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H채널 친구분이, 좋은 친구 두신 거예요. 친구분이 공유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보고 있고, 호주인들은 아직 크립토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다. 오히려 정부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죠. 근데 호주에 보니까 ATM기는 그래도 이제 많이, ATM이 깔려 있었던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이. 호주에서 10,000불 이상 거래 시에 거래소가 트레이더들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감시입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중의 인식이 바닥인 것 같아요. 제 이제 친한 외국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코인 수가 너무 많고 투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때 시장에 진입한 친구는 수익도 많이 나고 저랑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이어가고 높아지는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호주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경험담을 공유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읽어봤습니다. 일단 호주 분위기를 이렇게 봤는데 지난번에 그 민터뷰님이 그 외국인들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 2명을 대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아예 모르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비트코인 이런 관심 없고 아예 모른다 얘기했고 어떤 한 친구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심이 있다. 근데 이제 뭐 그 친구도 이제 뭐 내가 이거 적극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 관심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도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문복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이제 앞으로 메이저 알트코인들 설명드릴 때 목표치도 BTC 마켓 목표치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목표치에 대해서 일단은 어디까지나 이건 제 기준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 기준을 참고하셔서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임문복님 했고요. 다음으로 최형성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느새 비트이더 리플로 포트 재편되어 안정감을 갖게 되었네요. 저는 출퇴근 운전하면서 챙겨 시청하는데 식당에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던가요? 두세 달 열심히 들으니 이제 설명도 귀에 들어오고 잘 이해가 됩니다. 요즘 주변에 세계경제 추세에 대해 말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투자 대상으로 금은, 달러, 엔화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코인을 딱 말하면 못 들은 척 한대요. 코인을 말하는 순간 그 앞에 모든 경제 얘기가 딜리트 되는 그런 마법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였죠? 뭐 골드체인이었나요? 뭐 그런 거 GCC 이런 식으로 이런 불법 다단계 사기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코인 얘기를 하면 야 얘가 이야기했던 게 나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주변 지인들 말을 믿어요. 주변 지인들이 야 그거 내 주변에 누구 암호화폐 투자해서 사기당했대. 뭐 비트코인 샀다가 망했대. 이런 얘기는 듣습니다. 근데 그 알아보면 비트코인 산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상한 코인 산 거예요. 비트코인 사서 망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매수한 다음에 그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개수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데 결국에 이상 엄한
엄한 다단계라든가 이런, 아니면 주변 지인들 추천으로 이상한 코인 투자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표적인 비트코인 투자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코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IMF 총재가 계속해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저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확대될 거다.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고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옆에 주변에 지인들 이야기는 잘 듣는데 IMF 총재가 얘기하는 건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력이 뛰어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정보력이 진짜 정보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내 주변의 지인의 정보력보다 IMF 총재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뛰어난 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도,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지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당해서 엄한 코인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마지막에 딱 코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얘 결국에 나한테 다단계 코인, 이상한 코인 투자하라고 나 이제까지 이런 얘기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았어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요 보면. 근데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확신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스테이블 코인에 너무 겁먹을 것 없네요. 겁을 먹는 것 같네요. 복잡하게 생각 말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다. 은행 섭리만 봐도 죄다 사기꾼이다. 그동안 해먹던 게 있는데 손을 못 놓지. 글을 굉장히 재밌게 써주세요. 이제 종이도 난도질 치러 무수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러시다. 리플이 최고고 미래형이고 이더리움이 최고다. 그냥 그대로 그대 그리고 나. 비트는 현재 최고, 명목상 황제, 이리 가지 않겠나. 그래서 비트, 이더, 리플만 비중에 내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는 겁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 한 20-30%는 꽝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이 충분히 갈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리플의 경우 10월이 아니라 이번에 대박 준다. 17년 12월 패턴, 18년 9월 패턴,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말경 누르기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 오늘 6월 20일 플러스 14일, 대략 7월 4일 대포 쏠 것 같다. 주봉에서 두 캔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주봉으로 이제 캔들 두 개니까 그럼 이제 2주죠. 그래서 2주 뒤에 슈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가격 반영된 종목 패고 밀집 종목 사는 게 승률 게임의 안정성 부여와 정석 투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거, 막 상승하면서 이제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을 관심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약에 에너지가 이제 응축돼서 모이고 있는 종목들, 에너지가 응축했다는 건 뭐예요? 발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됐기 때문에 이제 발산할 거예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 구사력이 어휘도 그렇고 내가 제일 깡통이다 써주는데 제일 재밌게 제일 잘 써주고 계십니다. 딱 알아듣기 쉽게. 전달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이 전달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리 똑똑한 사람이 많더냐. 그래도 좋다. 대가리는 굴리면 되고 이해만 쉽게 전달되면 장땡이다. 맞습니다.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다. 너무 아담아 불리다. 적장에 치명타 입는다. 그냥 장수처럼 무식하게 용감하게 전진하자. 그래서 댓글 부대 졸업할 때가 된 것 같구만요 해주는데 왜 이래요 해주셨고 그건 이제 수정하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부대원으로 받아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해서 댓글 이제 계속 써달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현정님, 뭐 해밀리 사단 야매천사님도 블루노트님도 이렇게 충남추마님도 제2국대엄마님도 글 웃겨 죽겠다고. 저도 이제 글 읽다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재밌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송기봉님이 재밌게 써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대부분 이 시장 참여자들이 실수하는 거를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마 비트코인 막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막 쫓아가서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안 해도 성공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박소연님이 비트 처음 들어올 때 상승하면 원금 현금화하고 수익금으로만 투자 원칙으로 하고 어제 일부 현금화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써주셨어요. 하락하면요, 그것도 마이너스 90%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놔야 된다요. 이거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뭐 한다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지금 이제 CJ님이 써주신 얘기가 딱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할 때 후회는 항상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박소연님이 지금 만약에 반을 파시고 반을 그대로 홀딩한 상태에서 파신 자리에서 빠졌어요. 쫙 빠져서 지금 물론 이제 CJ님이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90% 얘기하시지만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2017년도에 마이너스 90% 종목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때 반 남길 게 아니라 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팔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현금한 게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지, 이거는 만약에 결과가 빠졌다라고 하면 나 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그 매매 전략을 짜어 놓으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 계획대로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계획대로 했으면 후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했으면 후회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계획대로 내가 그 매매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너무 아쉽다라고 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추격 매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현금화 했는데 올라가는 종목에서 추가적으로 막 올라가서 내가 또 쫓아가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처음에 매매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매매 전략을 짜기 전에, 매도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충분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10,000 돌파할 때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20,000, $30,000 가도 나는 내가 여기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 안 하겠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매도하자마자 $1,000 올라갔다라고 해서 바로 후회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 매매 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처음에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만 더 볼게요. 두 분만. 좀 시간이 늦어져서, 박빌부님이, 미국 무서운 나라다. 예, 무서운 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우리나라가 미국 쪽의 어떤 정책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나라의 어떤 경제를 완전 망가뜨리려고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어떤 생활이 완전히 처참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나라 라인에 줄을 서야 되는지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미국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고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테더 $1억 추가 발행됐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승 랠리와 상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거 테더 발행은 어찌됐든 테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 랠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저는. 물론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아까 이제 오전에 누구죠? 와사비님이 주셨던 그 이더리움 ETF였나요? 그 상품이 워낙 이제 고가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과 연계돼서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1억 이렇게 추가 발행된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신규 자금들이 매수 대기 자금이 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라와 친구들님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지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H채널 및 다른 유튜브 동영상 들으며 비트코인 공부한 결과, 정해진 것은 어떠한 것도 없고 미래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비트가 영원으로 수렴을 하든 알트가 영원으로 수렴하든 이 시장에 발을 디딘 이상 내 피 같은 돈 잃지 않기 위해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항상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이장님의 조언, 여러 유튜버 분들 조언, 그리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보다 이제 훨씬 뛰어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조언 들으셔서 대신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의견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하라와 친구들님 이야기를 왜 읽어드렸냐면, 아까 이제 박소연님 바로 후회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투자를 할 때 내 마음가짐이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내가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 계획을 내가 주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참고를 하는 여러 정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의 의견들 참고하고 다른 뭐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하고 저도 다 의견들 참고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제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보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도 그때그때 또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대신 최종적으로 내가 의사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라와 친구들님이 좋은 내용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 의견 추종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겠다. 그리고 그 내가 매매 계획을 딱 정확하게 세웠다라고 하면 그 매매 계획대로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의견,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남겨주신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